세상에 독도 앞바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우리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망망대해에 어선 한 척이 앞부분만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해경이 뒤집힌 어선에 접근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높은 파도 탓에 쉽지가 않았는데요. 해경 구조대원들이 가까스로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배 위에 올라서 뒤집힌 선체를 여러 번 두드려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세상에. 72톤급 홍게잡이 통발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2시 25분쯤. 아이고.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나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세상에. 당시 배에는 한국인 3명과 외국인 선원 6명, 총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어선은 오는 23일 조업을 마치고 후포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당시 승선원이 9분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경은 함정과 헬기 그리고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조타실 안에서 숨져 있는 한국인 1명을 발견했고 비슷한 시각 수색을 돕던 민간 어선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구조가 된 거예요,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 6명이 지금 실종 상태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2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상에서 이제 표류를 하다가 극적으로 지금 구조가 된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1명 같은 경우에는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한국인 선장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사고 발생 30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에 지장이 없을까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사였는데 다행히 저체온증 외에는 비교적 건강 아이고.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해경은 사망자를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한 뒤에 지금 신원을 확인 중인 상황이고요. 6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근데 권상희 평론가님,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의 정말 속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사망자 말씀을 하셨는데 선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좀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발견 당시 현장 사진과 집에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해 봤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망한 선장 같은 경우 4년 전에도 어선 침몰 사고를 겪었다가 극적으로 생還한 것으로 아이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에 빠졌다가 다시 배를 탔던 건데요. 또다시 전복 사고를 당한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족의 요청으로 인해서 해경이 시신을 포항으로 이송을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구조되신 분이 그래도 2분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아직 희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희망권을 놓으면 안 되고요. 수색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7분이 해상으로 탈출을 했거든요. 2분은 선내에 계셨는데 그 중에 1분이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7분은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이 탈출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은 부표를 잡고 있었고요. 3명은 구명환이. 구명환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보통 그 바다에 가거나 이러면 몸에 끼고 있는 동그란 거 네, 있잖아요. 튜브같이 생긴 튜브같이 거네. 생긴 거 맞습니다. 그걸 하나를 5명이 잡고 있었어요. 아이고. 매달려 있다가 너무 파도가 세니까 그중에 1분은 떨어져 나가버리셨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분이 2분인데 그 2분이 지금 구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잡고 있다가 아마 너무 힘드시고 이래서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어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중국인 선원을 통해서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그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된 중국인 선원에 따르면 당시 기상이 악화돼서 배를 돌려 돌아가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아유. 하는데요. 7m 정도 되는 높이가 배를 덮치면서 순식간에 배가 전복이 됐다라는 게 해당 선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만약에 이 선체 고장이나
이상이 생겨서 사고가 났던 거라면 어떤 방식이든 구조 신호를 좀 보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상 악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문제는 배가 전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비상 조난 통신 EPIRB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1m가량 떨어져 있던 다른 배에서 이 사고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 장면 보세요. 물론 안진용 기자님, 실종자 가족분들은 1분 1초가 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조의 속도를 내주기를 아마 이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근데 앞서 영상 보셨죠? 파도의 높이가, 파고가 정말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구조에 나서는 해경들의 안전도 쉽게 담보할 수 없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 같아요. 네, 무리한 수색 작업보다는 해경의 안전 역시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해경본부에 따르면은 현재 이제 배가 크고 에어포켓 등이 많이 형성돼 있을 것을 보고 있고 선원들이 선내에 있다면은 더 구조자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에 중국인 2명 선원을 구조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외국인 선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경은 이 외국인 선원 가족들에게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실종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해서라도요. 해경 관계자분들 힘드시겠지만요. 또 위험이 따르겠지만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고요. 정말로 추가로 구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